네, 오늘도 손님분하고 저희 소장품하고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무척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정말로. 네, 34도 정도 됩니다. 하우스 안이. 그러니까요. 쪄 죽겠습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6월 초부터 거의 여름에 거의 이제 뭐 원래 6월 달이 봄인데 6월은 여름이죠? 여름인가? 3, 4, 5가 봄이죠? 3, 4, 5. 아, 그런가? 아무튼 옛날에는 6월 초 이렇게까지 안 더웠어요. 그쵸. 그래도 올해는 덜한 편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긴 해요. 그쵸.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바로 손님이 시작할게요. 바빠서 그 심어놓으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워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수련철하죠? 네, 수련철화인데 이걸 손님이 좀 해달라고 해서 물이 좀 없네. 네, 조금 얘가 희말태기가 없는 것이 네. 약간 물이 고파 보여요. 네.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셔서 물을 듬뿍 주라고 네, 요거 말씀드리면 될 것 해서 같아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좀 담궈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제가 질문 리스트를 오늘은 뽑아왔습니다. 저번 영상을 까먹어서 중간에 해왔지만 오늘은 바로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근데 질문이 이제 정말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은행목 가지치기는 안 하시나요? 지금 막 심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뿌리가 한 절반 정도 이상은 털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런 경우 일단 조금 이제 그 뿌리가 100% 다 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이파리가 너무 많은 거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파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힘을 타면 그때 가서 제가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딱 보면 이제 그게 힘이 탔는지 안 탔는지는 그 상태를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짱짱해지는 것이.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전해가 잘 사는 편이기는 한데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어찌되었거나 모든 식물들은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지는 않은데 조금 더 봄이나 가을이었으면은 힘 타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었겠죠. 재빠르게 힘을 탔을 텐데. 근데 그렇지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친구들은 워낙 강하고 잘 크는 친구들이었어가지고 죽으라 고사를 지내도 안 죽더라니까요. 네네네. 저 안 죽습니다. 수련철화도 쫙쫙 펴졌을 때 얼굴이 진짜 탱글탱글 예쁜데 네. 지금 애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오그라들어갖고 약간 아쉬워요. 네, 많이 지금 물이 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많이 없어요. 어메 더워라. 진짜 덥습니다. 어메. 요것을 일단 요것도 또 그대로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7렐레, 8렐레 그렇죠. 또 하니까. 저도 딱 7렐레, 8렐레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통했네요. 찌찌뽕. 뽕찌찌. 뽕찌찌. 자, 우리가 지금 영상 촬영은 6월 5일 날 하고 있는데 영상은 6월 6일 날 올라가잖아요. 저 6월 7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6월 7일은 저희 경조사로 인해서 농장 통째로 비워요. 그래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자. 방금 요거 핀이 없어서 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네, 디귿자 피. 디귿자 핀인데 디귿자 핀도 사실 모양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긴 것도 있고요. 맞아요. 넓은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다 요 범주 내네. 그렇죠. 일단 요걸로 일단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에서 디귿자 핀만 등장을 하면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거는 인터넷에요. 하우스 고정핀이라고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판매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질문은 다 끝난 거야? 네, 첫 번째 질문이 저희 은행목 가지치기 안 하시냐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수련철화를 또 기깔나게 심어보고
다음 질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질문이 점점 없어지네요. 옛날에 막 종이에 3장씩 적어올 만큼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련 철학 출연처럼 손님 거 심어봤습니다. 심어봤습니다. 완성. 완성. 너무 예쁘죠? 네네. 짜자잔. 아무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는 합식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손님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니까. 네. 여기다가 또 어떤 합식을 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합식은 언제나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란 껍데기 식초에 넣었던 걸 물 줄 때 조금씩 타서 주신대요. 요거 칼슘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제가 그런 방법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칼슘제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늘 들었고, 또 시중에 칼슘제를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그 다음에 칼슘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질산칼슘, 또 그 염화칼슘, 또 인산칼슘, 또 탄산칼슘 등등등등. 근데 약간씩 또 기능도 약간씩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조금 뭐 어떤 것은 연면 시비해야 되고 어떤 것은 간주도 가능하고 뭐 등등등등. 그런데 일단 여기다가 요거 초콜릿이란 아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개수가 6개네. 일단 범주 내에서 뭐 해놓고 갔었으니까. 네. 원래 이제 그냥 어떤 분들은 계란 껍질을 화분에다가 얹혀 놓으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셔요. 맞아요. 그런데 계란 껍질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이제 칼슘이 거의 이제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계란 껍질을 이 화분에다가 얹혀놨을 때 효과가 있냐? 위에다 얹혀놨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정말 미세하게나마 효과를 좀 보려면요, 정말 가루로 파쇄를 해서 완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흙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가루를 식물이 먹는 게 아니고 이 흙 속에 많은 이제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미생물들이 그 껍질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 과정이 있어요. 그 가루를 먹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네.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그 가루를 분해를 해서 이제 그 분해된 것을 식물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죠.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루로 했을 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가 이제 벌레가 끼거나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게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식초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식초로 하는 것은 이제 식초가 그걸 녹여요. 계란 kop질을 네, 녹여냅니다. 그래서 약간 액체 형태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초라는 것은 이제 그걸 아까 같이 분해가 잘 안 돼서 그걸 녹여버리기 위해서 식초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게 사실 막 이렇게 제가 원래 그쪽에 뭐 관심을 안 뒀던 거라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한번 봤는데 뭐 딱히 그게 뭐 식물한테 엄청나게 효과를 본다, 뭐 좋다 이런 경우가 드물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거의 없거든요. 또 그것을 식초로 만들어서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칼슘제가 필수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필수 영양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시중에 있는 걸로 사서 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칼슘의 이제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시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량별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가정집에서는 또 큰 포대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액체로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칼슘제 효과가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효과는 가장 빠릅니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칼슘제 효과를 보시려면 그게 이제 가장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하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칼슘제에 대한 맹목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칼슘제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칼슘제는 식물에 16가지, 15가지 정도 되나? 막 산소니 뭐 다 빼고 그렇죠. 하면은 거기에서 필수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육이 키우면서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다육이가 이제 물러서 이제 잘 죽고 그러니까 세포막을 단단하게 해주고 막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기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칼슘제를 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안 죽는다 그러면 또 뭐 필수적으로 모든 농가들이 무조건 칼슘제는 필수로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마 정석화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도 미량의 어떤 그런 영양소가 있고 필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뭐랄까 그게 전체적인 균형이 맞았을 때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 어느 한 가지를 이렇게 보충해줘서 그것이 좋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도 보조 영양식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식품도 하나하나가 다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한 가지를 계속 먹다고 해서 그게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가 맞아지냐? 그러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칼슘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칼슘제도 그냥 영양 성분 중에 하나, 좀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칼슘제가 다육이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이나 마치 그렇게 되어서 무조건 칼슘제는 무조건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매장이 여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번도 칼슘제를 쳐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죠. 진짜입니다. 없죠. 네. 그래도 물론 죽을 애들은 죽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그래서 살레들은 또 다 삽니다. 요게 지금 사실 이게 채소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게 모양이 안 나오네. 근데 이미 가셔가지고 근데 제가 없을 때 이거 해놓은 거라 제가 있었으면 이거 한두 개 더 했을 텐데. 더 하라고 했었을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깝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들어가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요것을 안 되겠어요. 요거 하나 더 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갖고 와야겠죠. 구멍이 빵꾸가 생겨버리니까. 네, 잠시만요. 네. 하나 더 가지고 네, 하나 오셨습니다. 더 갖고요. 그래서 이제 칼슘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칼슘제도 효과가 이제 근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칼슘제는 원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식물한테 이 흡수가 되는 게 가장 느려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칼슘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원래 뿌리도 건강하고 줄기도 건강하고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하는 게 어떤 거 있냐면 인하고 칼륨이 주 성분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다른 것들도 기능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그렇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3대 영양소가 주 기능을 하듯이 식물한테도 주 기능이 질소인 칼륨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인하고 칼륨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건강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칼슘제보다 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더 맞춰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을 키울 때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질소가 많이 들어간 영양소는 어찌되었거나 몸이 좀 약간 성장을 하니까 그렇죠. 자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질소니까 몸이 조금 약해지는, 크기는 큰데 그렇죠. 몸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게 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영양과 관련돼서 이제 칼슘제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까지 나와버리는데, 뭐 약간의 영양은, 그러니까 식초로 해서 물 아주 희석해서 쓰면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안 되진 않겠죠. 결과적으로 네. 안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희석도 조금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럴 때까지 어떤 노력을 기인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그것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시중에서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칼슘제, 아까 이제 인산 칼슘, 뭐 염화칼슘, 또 아까 무슨 칼슘이라 있더라? 인산칼슘, 염화칼슘, 질산칼슘. 질산칼슘,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염화칼슘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염화칼슘은 그 겨울에 우리가 눈. 네, 제설할 때 쓰는 게 뿌리는 것이 그게 염화칼슘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진짜로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이제 물에다가 타서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렇죠. 물에 타서 쓰면. 그렇죠. 한 1리터당 한 2g 정도? 그렇죠. 1, 2g 정도. 네, 보통 한 2g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칼슘제는 이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그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붕소, 그렇죠. 붕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또 칼슘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렇죠. 아주 미량을 맞아요. 같이 넣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식초로 녹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이게 제대로 이제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네. 좀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이제 이해하시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보면 봐요, 여기 그냥 우수수 그냥 만지면 떨어지는 아이고, 또 이미 떨어져서 이렇게 막 자고 내고 이렇게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약간 베라이기스 같은 애들처럼 호도도도도 네, 떨어지네요. 하면 막 떨어져요. 원래 그래요, 이 특성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위에다가 저 아이들 대체적으로 좀 올려주도록. 네, 뿌려 놓으면, 다시 또 이쁘지가 될 겁니다. 네네. 이렇게.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네요 정말. 저희가 지금 위에 없어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만 찍고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죠. 네. 두렵습니다. 위에가 여기보다 훨씬 덥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합식을 좀 했고요. 초콜릿.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된 것들, 먼저 네. 꽂아주고, 입꼬리가 된 친구들은 네네, 꽂아주겠습니다. 꽂아주고, 이렇게. 귀여워. 그 다음 뭐 또 질문 또 있나? 그렇죠. 질문 있죠. 다음 질문은 요거 다 심고 다음 아이 시작하면 또 질문 드릴게요. 근데 물론 근데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오늘은 아까 그 칼슘 그것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정말 간단 단답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질문들만 남아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의 질문들로 인해서 어려운 질문,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거의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칼슘제도 그 와중에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도 다육이를 되게 쉽게 키우기를 원하는 원하고, 저희가 그렇죠. 다육이를 되게 막 그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 때 되면 뭐 해야 되고 때 되면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싫어해요. 네. 그냥 자연에 맡기는 개념이고, 되게 쉽게 키우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들 이제 키핑장에서도 키우거나 베란다에서 키우면 키핑장 어떤 분들은 막 10달도 진짜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매장 200평이거든요. 매장만. 이 매장에 있는 아이들이 다 제 소장이잖아요. 그렇죠. 안 파니까. 그렇죠. 이 아이를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장사하랴, 관리하랴, 키우랴.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안 하려고 정말 최소화시키고 기본적인 것만 그냥 해서 이렇게 물 주고 햇빛하고 이렇게만 키우는 거거든요. 이 기조가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런데도 잘 크잖아요. 그렇죠. 자, 요것은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초콜릿. 초콜릿 심어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네. 다음은 단골 손님이네요. 올해 정말 자주 등장하는 네. 것 같은데요, 브래들리. 네, 브래들리. 브래들리가 여러분 네. 올해 초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색이 많이 빠져. 한 절반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색이 지금 푸딩딩하고 네, 프리딩딩하네요. 원래 진짜 예쁜 빨간색인 거 다들 아시죠? 브래들리. 음. 근데 이제 색이 빠질 계절이 와가지고 네. 많이 빠졌습니다. 색이 많이 빠졌어요. 음. 정말 쨍할 때가 참 예쁜데 봄이랑 가을 11월, 12월이 다이가 정말 예쁘잖아요. 이제 또 무쳐온 또 여름이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여름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삐삐 어렸을 때 아빠 삐삐 드셨어요? 어. 삐삐는 무슨 계절에 나오죠? 봄이지 않나? 봄에 나와요? 계절 잘 그 삐비 꽃이 언제 피더라? 하얗게 피는데? 전 기억이 언제 안 나요. 여름인가? 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여쭤본 계절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봄은 아닌 것 같고 여름인가? 서여름인가?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어. 여기를 걸어 다녔잖아요. 학교를 어. 걸어서 다니는데 학교에서 하루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먹던 간식을 알려주시겠다고 삐삐 찾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걸어 다닐 때마다 거의 한 달간을 풀 속에서 삐삐 찾는다고. 근데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아, 우리 여기 있는 게 수빈아 그 주변에 있는 게 다 삐비 그거야. 그래요? 어. 어머. 아니 뭐 그건데 잘못 찾으면 이상하더라고요. 그건데 너가 이제 그걸 잘 몰라서 그랬던 그러니까, 거고. 어렸어가지고. 여기 뒤에 가면 다 삐비야. 아, 그 껌처럼 이렇게 씹잖아요. 그죠? 하얀 꽃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안에 머물러 있어.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오, 맞아요. 조금 지나면은 수분이 많이. 그래서 이제 꽃처럼 되니까 수분이 많이 빠지고 조금 이렇게 질겨지고 부들부들해지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잘 찾아야지.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찾았는데 못 먹을 만한 음.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인가? 맨날 등하교를 하면서 그 튤립을 그렇게 다 들여다보면서 등하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먹을 게 없었으니까 삐비나 또 그 마디풀이라고 해갖고 그 삐비의 그 뿌리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삐비 같은 경우는 한 주먹 이만큼씩 이제 캐지 이렇게 이만큼씩 캐. 캔 게 아니고 그냥 뽑아내지. 뽑아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름 우리가 전문가거든. 네. 삐비 왜냐면 저도 먹었으니까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못 먹어. 그랬구나. 너무 세서. 딱 까보면 알거든. 까보면은 그러니까 그 씹어도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그 풀을 씹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아닌 느낌.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삐비는 수분이 굉장히 많지. 수분이. 찾아서 또 씹어보고 싶네요. 수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뭐 그래도 나름 씹어볼 만해. 근데 삐비가 무슨 맛이 나요? 약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삐비 맛인데 삐비 맛? 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뭐랄까 그 맛이 있어. 삐비의 맛이 있어. 달아요? 그 마디뿌리라고 해가지고 삐비 뿌린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것은 진짜 달아. 그래요? 진짜 그건 달고 신기하다. 삐비도 아무튼 어딘가 모르게 그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식감이 좋아. 식감이 좋고 약간의 뭐 단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삐비 드셔보신 분들은 이 느낌 알 거예요. 그 달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약간 괜찮아. 먹을만해. 띠뿌리라고 그것은 이제 마디뿌리인데 약간 하얗고 약간 투명한데 그것은 되게 달아. 그래요? 삐비뿌리였나?
저도 비비를 그때 그 선생님이랑 했을 때 그때 딱 한 번 먹어보고 그 뒤로 먹을 수 있는 비비를 찾은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뒤에 산책 나가면 가끔 나가잖아. 이제 약간 네. 한가했을 때 그때가 초여름인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절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 그때 가면은 막 꽃이 다 피어져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비비구나. 우리 엄마랑 이제 그 얘기하지. 아 이거 삐비인데 그 다 꽃이 새 있으니까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지. 한번 좀 먹고 싶은데. 신기하네. 신기해. 와. 다음에는 비비를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저희 아빠 전문가시라니까. 근데 안 드신 지 꽤 되셨죠? 그렇지. 그러니까 계절도 잘 모르겠어. 그게 그죠. 정확하게 언제 계절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쵸. 근데 항상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이제 저쪽 그 뒷산 산책 나갈 때 보면 약간 우리가 한가할 때 나가거든. 네. 약간 한가할 때 나가니까 그때가 뭐 언제였을까? 여름이려나? 지금 이후인가? 그러니까요. 최근에 저 안 가본 지 꽤 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가봅시다. 네네. 이거 제가 브래들리 브래들리. 아이 심어봤습니다. 완성했어요. 그렇군요. 자, 또 등장했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온라이트죠? 네온라이트. 그래서 뭐 질문이 있다면서? 맞아요. 제가 또 수다를 떠느라 질문을 드리는 걸 놓쳤죠. 은행목을 검색하시니까 아무가 나왔대요. 이거 같은 아이인가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같은 아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제 며칠 전에 심었던 것이 은행목, 그건 100% 녹색이고요. 그렇죠. 이제 은행목의 금, 그렇죠. 거기에서 변이가 아악무예요. 그렇죠. 노랗게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 보면은 은행목인데 그 노랗게 나온 아이가 한 3개 정도 심어져 있나? 한쪽은 은행목, 녹색인데 같은 나무에서 한쪽은 아악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또 거기에서도 또 하나의 변이가 여기 잠깐 뒤에 봐봐봐. 전에 그 유튜브에서도 좀 오래전에 찍었는데 그게 사랑목이라고 또 다른 변이. 네. 그래, 약간 무늬가 있는 게. 네, 은행목은 약간 녹색, 이제 하얀색이 주로 많죠. 그렇죠, 노란색, 그렇죠. 하얀색이 많고, 요 아이는 사랑목. 이제 녹색하고 저런 노란색 이런 색들이 이제 많이 어우러져 있고, 그러니까 은행목과 그 아악무의 중간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걸 사랑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아이인데 변이라고 보시면. 그럼 알겠습니다. 근본은 다 같다. 네네. 그래서 은행목에서 시작. 네네. 그래서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목인데 한쪽에서는 아악무가 나오고 있는 아이 네.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뭐 그 흔한 일이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온라이트 너무 예쁘다. 네온라이트는 어차피 끝에만 저렇게 물들어 있어서 여름에도 막 색이 빠지거나 그러질 않죠. 네, 거의 뭐 비슷해요.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점이 또 좋습니다. 여름 되면 물색 다 빠져가지고 푸딩딩해지면 별로 안 예쁜데 저런 애들은 1년 4개월 다 똑같이 예쁘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단지 모양처럼 화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입구가 좁은 화분은 잘 안 되던데 저런 화분과 키우는 게 다를까요? 그래서 아빠가 은행목 심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그래서 좀 키우는 네네네. 게 다르냐고? 네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화분이라는 것이 식물한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엄밀히 따진다는 얘기는 뭐 30%, 50%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화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뭐 몇 퍼센트? 이 정도 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보다는 다육이는 거의 비슷하니까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키우냐가 그리고 어떤 흙을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네, 그 항아리라는 왜냐면 저희 항아리 같은 형태의 분에다 많이 심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키우는 건 똑같이 키우는. 예, 그때 저 항아리가 전에도 제가 찍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오래된 한 25년 정도 된 일본 염자를 해갖고 심었었는데
어느 한 해 겨울에 그 문 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얘가 한마디로 좀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죠. 죽어버리는 그런 건데 항아리라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 줄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잘 주고 네. 아무튼 그러면? 상태를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 와중에 자, 네온라이트 너무 이렇게. 예쁘다. 진짜 예쁘죠? 너무 네, 예뻐요. 수고하셨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너무 덥다. 그 여기까지는 이제 손님 거였고요. 네. 여기 두 개는 제가 좀 심어 놓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콜로세움이라는 친구죠. 네. 오랜만에 등장한 친구인데 이게 재고가 이제는 거의 없는 친구여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정말 불티나게 팔렸던 그런 창 종류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근데 사실 이게 창 종류가요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냥 맞아요. 이게 콜로세움이라고 소개를 해서 콜로세움인 거고 만약에 이걸 다이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구별 못 할 거예요. 다이아도 이렇게 그런 생겼고 같다라고 또 핑크 다이아도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요 또.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이런 아이들이 교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막 투나잇이네 뭐네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비슷합니다. 색감도 비슷하고. 이 친구는 콜로세움. 콜로세움. 그렇죠. 콜로세움, 홀로세움. 그렇죠. 콜로세움. 아마 전화국이 어떻게 성을 짓는 줄 아세요? 뭔 말이야? 성을 어떻게 짓다 이건 말이야? 전화국이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면 뭘로 짓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까 나 그 이해를 못했어. 내가 조금 늦어서. 그 전화국 그냥 전화하는 그런 통신사 같은데 가 음. 만약에 건물 같은 거 지으면 어떤 방법으로 짓게요? 모르겠는데. 콜로세움. 아, 콜이 전화잖아요. 콜로세움. 그렇네. 저 어릴 때 유행하던 넌센스 퀴즈인데요. 아. 얘 보니까 생각나서. 전화하라 세움, 콜로세움. 그러네, 콜로세움. 더 크게 웃어주시죠. 하하하하. 제가 아빠한테 웃어드릴 때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좀 늦어서 그래. 반응이 늦어서. 민망하네요. 때를 놓쳤다? 아주 민망하네요. 때를 놓친 상태에서 또 웃으면 그것도 또 웃기잖아.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넌센스 퀴즈가 굉장히 유행을 해서요. 우리도- 넌센스 퀴즈 책도 있었어요. 우리도 많았어. 그래요? 음. 아빠는 넌센스 퀴즈 뭐 있으신데요? 근데 모르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모르겠고. 아무튼 이거 이제 가요. 콜로세움. 똑같네요. 콜로세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같이 드릴게요. 방울복랑이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데 괜찮은가요? 방울복랑이요? 네. 원래 방울복랑이 가만있어봐. 우리 저거 있던가? 그게 잠깐만요. 네. 분갈이 하다가 최초로 딴짓? 딴짓. 진짜로. 이게 지금 방울복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 오래된 아이인데 꽃대가 꽃대 잔뜩 있네. 엄청 올라왔죠. 네. 이렇게 올라옵니다. 정상이군요. 네. 해답을 명쾌하게 네.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죠. 자, 그럼 저희는 다시 분갈이 하러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돌아왔고 이제 마지막 하나 저희 거 원래 사실 이 분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 분을 쓰려고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죽지 않으면은 좀 늘어져서 그렇죠. 풍성해지면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여기다 이 분에다가 할 겁니다. 근데 다른 분으로 하면 훨씬 더 이뻤을 건데 그렇죠. 미적으로 난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약간 좀 이 분하고는 조금 현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현재는 그래도 나중을 보고 네. 여기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날씨가 덥네요. 자, 요거 이제 언성이라고 하는 아이죠. 그렇죠. 언성이죠. 언성을 높여라 할 때 그 언성이에요. 네. 또 할 말 있어? 아니, 없어요. 이제 저희 최근에 제가 아까 이제 그래서 저희 댓글에다가 답글을 제가 원래 답글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답글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마음적으로 이분이었구나 그렇죠. 감사하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이제 마음적으로 하고 좋아요만 좀 눌러드리고 이런 차원인데 네. 오늘 답글을 제가 2개를 해 드리는 게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서운한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그 뭐랄까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죠. 약간의 지역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적인 것들 또는 뭐 정치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데서 정치적인 색깔, 네. 뭐 지역적인 그런 것은 네. 사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답글도 제가 남겨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뭐 단죄해야 되고 아니고 뭐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서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어울릴 수 있을까?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또 안 좋은 소리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막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분도 들어보니까 이제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왜 어떤 그런 정치적이나 지역적인 걸 가지고 그럴까 그렇죠.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꽃을 우리가 주제로 그렇죠. 함께 보고 이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는 그렇죠. 음, 저도 댓글을 보고 많이 당황했어요. 유튜브 하면서 정말 간혹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어제도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진짜 제가 이제 댓글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요.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많으면 어떻게 삭막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 그렇죠. 유지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이런 데서는 뭐 그런 얘기는 좀 우리가 좀 삼가하면서 서로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데서까지 그런 얘기하면 삭막하죠. 그러면 또 편갈라져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저희가 싫어요. 네. 저희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꽃도 되게 좋아하지만 저희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화합된 모습, 그렇죠. 가정적인 모습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그렇죠. 우리가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데다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네. 그래서 같이 최소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서 좀 더 마음을 힐링하고 좀 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했지만 그렇죠. 어찌되었거나 이제 언성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해서 합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7일이죠. 6월 토요일. 7일 토요일. 6월 6일이 쉬는 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월 7일,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3일이 공휴일인데 네, 공휴일인데 7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루만 쉽니다. 네, 하루를 저희가
아침 일찍 서울에 갔다가 저녁에. 참석하고 저녁에, 왜냐하면 일요일 때문에 그렇죠. 다시 또 밤늦게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저희가 쉽니다. 그래서 그렇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꼭 꼭. 정말 꼭. 정말 꼭 그렇죠. 제발 이 영상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날짜가 헷갈리시면 제 번호로 연락이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 네. 띄워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물청소 한번 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쁘다. 아우,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저희 6월 7일 토요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